네, 요거는 사실 거의 복사해서 온 건데, 세마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왜 이름을 세마포라고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기본적으로 GK로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자기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고, 뭐, 요거 지금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네. 이 버전 1이랑 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는데, 버전 1을 봤는데, 버전 1에서는 좀, 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넣어 있었던 거를 뺀다던가 이런 식으로 버전이 지나가면서 좀 바뀐 것들이 있고요. 네. 이게 누가 어떤 주체가 이 트랜지션을 이제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만들어서 이제 뭐, 동작을 진행하는지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설명을 보시는 것보다 밑에를 우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선 프라이빗 값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트랩도어라는 거랑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라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왜 두 개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해시를 해서 시크릿 값을 만들고 그걸 해시해서 아이덴티티 커미먼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다 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실으면은, 그니까, 머클 트리 구조는 대부분 다 아시죠? 그 머클 트리 구조에서 시블링이랑 패스 인다이시스를 가지고 지금 쭉 따라가서 지금 머클 루트가 어떻게 된다라는 값을 끄집어내는 거 가지고 요 과정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서 베리파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어떤 개인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값 자체가 아이덴티티 트랩도어랑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다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왜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랑 두 개를 해시를 해서 널리파이어 값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라는 것도 어, 그 베리파이 할 때 같이 값으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없어도 동작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사실 이걸 자기 마음대로 널리파이어로 여러 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건가? 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렇게 널리파이어 두 개를 합쳐서 널리파이어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좀 이해를 아직 못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말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이해를 다 못한 부분이긴 하네요. 네. 요게 시그널 해시라는 거를 제곱을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 놓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하면은 어, 어떤 해킹 같은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거기 설명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왜 막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코드 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트리는 네, 여기 실제적으로 머클트리의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머클트리로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코드는 얘네가 지금 썰컴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해시도 여기 안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 이제 먹스나 트리 같은 것도 이쪽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게 지금 칼큘레이트 시크릿부터 들어가는데 실제로 요거는 잠시만요. 네, 세마포 전체 코드가 이 정도거든요. 코드가 상당히 짧은데 여기서 시그널 선언하는 부분 빼고 컴포넌트에서 시크릿 계산하는 것, 그리고 커미먼트 만드는 거, 널리파이어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머클 트리를 이용해서 프루프를 내는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더미 스퀘어를 사용을 해갖고 이제 시그널래시 스퀘어를 사용해서 뭐 프리벤트 템퍼링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거에서 지금 그 하나씩 설명을 할 건데요. 설명할 게 사실 그닥 많진 않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랑 아이덴티티 트랩도어 두 개를 가지고 포세이돈 해시를 해서 시크릿을 만든다라는 간단한 코드고요. 예, 요 아이덴티티 커미먼트는 시크릿을 해시해서 내보낸다. 로 끝이고요.
이 널리파이어 해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 두 개를 포세이돈 해시를 해서 출력한다. 이 널리파이어가 두 개를 다 하나는 퍼블릭이었는데 네. 이거 시그널 때 퍼블릭이라는 따로 명시가 가능해요. 이건 템플릿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닌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봤을 때 네. 퍼블릭은 메인 컴포넌트 안에서 모르겠는데 메인 컴포넌트 쪽에서 인스턴스를 인플리먼트 하고 할 때 이제 거기다가 퍼블릭하고 옆에 시그널 같이 넣어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건 메인 쪽에서. 아, 네. 잠깐만. 이게 템플릿이라서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쪽에 지금 요게 메인에서 시그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사실 근데 퍼블릭으로 선언을 따로 하진 않았네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시그널 해시? 예, 요 두 가지는 아마 퍼블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시그널 해시 두 가지는 퍼블릭이고요. 네? 네. 이 그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랑 아이덴티티 트랩도어.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과정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를 뭐 칼큘레이터 시크릿 안에 넣고 트랩도어를 시크릿 안에 넣고 여기 칼큘레이터 시크릿이란 컴포넌트에서 이제 시크릿 값을 뽑아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커미먼트 만드는 것도 시크릿을 세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뺀 부분 밑에 있나 보네. 네. 이런 식으로 시크릿을 가지고 아이덴티티 커미먼트를 만들게 되고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켜놨는데 혹시 아, 아, 잠시만요. 스피커를 안,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 마이크를 끄셨는데요. 아, 스피커를 제가 꺼놨구나. 네,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스피커가 꺼져 있는 것 아, 네네. 같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디 네. 그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랑 아이덴티티 트랩도어 부분이 그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랑 실제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인풋이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해요. 어떤 기본적으로 요소를 제가, 넣어야 되는 제가 건지. 확인을 했을 때는 둘 다 랜덤 값을 만들어서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지금 세마포 버전 1에서는 아이덴티티 트랩도어라는 프라이빗 값을 그 EDDSA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굳이 그런 이제 그 어카운트가 될 수 있는 그 키를 직접 넣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좀 빠졌고요. 버전이 넘어가면서 버전 1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보고서 유출을 했던 건데 아이덴티티 트랩도어는 원래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는 거고 널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 말하자면은 그 널리파이어는 갱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 갱신을 하더라도 이 아이덴티티 커미먼트 만들어서 넣는 부분은 똑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 스마트 컨트랙트 쪽에서는 이 아이덴티티 커미먼트만 보고서 뭐, 요 커미먼트만 보고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덴티티 트랩도어인지 널리파이를 같이 썼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GK로 증명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지금 대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널리파이어 해시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이중집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 이 두 가지를 넣어서 해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그 버전 1에서는 컨트랙트에 세팅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냥 매개 변수를 넣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긴 했는데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 익스터널 널리파이어 값을 뭐 지정을 해서 아마도 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로 만들어라고 해서 널리파이어를 세팅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머클트리 프루프를 이용해서 네. 이 그러니까 머클트리에서 검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네. 예, 윤영님 지금 요 댓글 남겨주셨는데, 예, 트랩도어에 시크릿 키가 들어가고 널리파이어는 랜덤 값인 거죠? 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둘 다 랜덤 값으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버전 1에서는 시크릿 키를 썼었다라고 얘기는, 기존에 이제 사용되었었던, 기존에 이제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써 있었는데, 실제로는 둘 다 랜덤으로 해서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버전 3에서 써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머클 트리에서 증명을 한다는 거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리프 값이랑 중간에 있는 값과 그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 인다이시스 값을 가지고 이게 두 개를 가지고 해시를 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해시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랑 그 옆에 있는 값이 해시가 됐을 때 이 값을 내가 오른쪽에다 넣고 해시해야 되는지 왼쪽에 넣고 해시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해시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다이시스라는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시블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 트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값들이랑 이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쭉 머클 트리를 계속 머클 그런 식으로 트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해시를 계속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해시 값이 이 머클 트리의 루트 해시 값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프 값이 이 리프 값 자체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클 트리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리프 값과 어, 트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인다이시스 값이랑 이제 시블링 값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계산을 했을 때 머클 루트가 똑같은지를 증명하는 걸 방식으로 해서 이제 머클트리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지금 계산을 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가 이 머클트리에서 이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조사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요거를 하면은 악용할 수 있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널리파이어 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계산했었던 널리파이어 해시 칼큘레이트 값에서 이제 끄집어낸 거를 가지고 요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세팅을 해놔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사용했을 때. 세마포 전체 코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설명했던 다 그대로 쭉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시크릿. 네. 아까 얘기했던 calculate indices commitment의 출력 값을 리프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리프 값으로 사용한 거에다가 지금 트리 쭉 타고 올라가면서 그 루트를 루트로 설정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요 전체 과정을 GKP로 만들면은 어, 이 시크릿 값을 가지고 내가 이 루트 값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방식이 되고요. 네, 여기 솔리드 코드를 요 한 부분만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머클트리를 이제 어레이로 만들어갖고 그룹 아이디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덴티티 커미먼트를 넣었는데, 요거는 지금 add member라는 함수는 이 그룹의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 관리자가 애드 애드 멤버를 쭉 해서 트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트리라기보다는 이 머클트리 어쨌든 머클트리 만들어서 여기다가 멤버들을 쭉 추가하고 이 멤버가 추가된 아이들은 와서 그걸 증명하고 뭐 보팅을 하든 어떤 동작을 하든 하는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머클트리 루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엠비트에서 지금 결과값이 떨궈주잖아요. 머클트리 만들어서 이렇게 떨궈주고 네. 제가 지금 궁금했었던 게 아까 저도 이제 설명하면서 저도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트랩도어와 널리파이어로 왜 분리를 하는가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트랩도어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엔 프라이빗 키를 썼었는데 그게 꼭 프라이빗 키가 아니어도 되긴 하잖아요. 사실 프라이빗 키가 아닌 다른 값이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 값을 하나를 쓰는 건 알겠는데 널리파이어를 왜 그, 어, 그 어카운트에 노이즈 값이 조금 그 트랩도어가 그 처음에 스킬키를 썼다고 생각하니까 네, 결국에는 내가 나임을 증명하려면 사실상 어카운트에서는 프라이빗 키를 바꿔 쓰니까 나임을 증명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럼 원래는 시크릿키였던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어떤 나임을 증명하시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키나 어떤 비밀번호 이런 그냥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다 증명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사실 널리파이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를 안 두면 널리파이어 여러 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이제 프라이빗 널리파이어를 두 개를 합쳐서 널리파이어 뭐 리스트에 넣어놔서 다시 뭐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해놔야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또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중주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말하다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실 아이덴티티 커미먼트를 만들 때 트랩도어만 가지고 만들면은 이 널리파이어가 꼭 합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는 게 어, 어떠한 그룹에 있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카운트를 만드는 개념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타입 하나 만드는 거랑 그 인생상에서 뉴스 값을 만드는 개념인가? 그러니까 논스라고 하기보다는 우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세마포 이 그룹에 있는 이 어떤 어카운트를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업데이트 할 때는 널리파이어만 수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계속 두고 쓰고, 널리파이어를 바꿔서 쓰는 것처럼 우선 보이긴 하는데, 이 널리파이어 두 개를 합치는 이유는 뭔지 알겠는데, 그 이 시크릿 값을 만드는데 널리파이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들어가야 자기 알게 일반적으로 뭔가 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널리파이어가 달라지면 커미가 그것도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커미먼트 자체를 재사용을 못하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아마 시그널을 한 번 쏘는 게 그 어떤 한 번 쏘게끔 만들어진 어떤 그러니까 그게 ED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그게 한 번 보내면 두 번째 이제 보내지 못하게 해줘야 되니까 음, 네. 그럼 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잠시만요. 요 GitHub 여기 네. 코드 보면은
널리파이어 해시가 이제 그 커밋먼트 할 때 쓰는 개인의 널리파이어고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그 퍼블릭 값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널리파이어 해시는 커밋먼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만 사용되는 값으로 보여요. 그리고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만 베리파이 프로프에 사용되는 거 같아요. 첫 번째 입장이 괜찮아요. 그러네요. 아니면 제목. 네. 네, 사실 근데 네.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그 이 커미먼트가 트랩도어만으로 만들어지면은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잖아요. 만약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커미먼트를 바꿔줘야지 이제 아이덴티티가 이제 감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야지 뭐 그렇게 해야지 진짜 말 그대로 시크릿 값이니까요.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큰 틀에서 동작 방식 하나만 좀 요약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증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만 우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샘플 삼아 돌려보는 걸 코드를 보면은, 그냥 로컬에서 아이덴티티 트루스를 랜덤 값으로 만들고,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도 랜덤 값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시크릿 값 만들어 갖고, 이, 그, 그 프루프를 만들어내고요. 그 맞아. 그러니까 프로포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고, 사실 이 아이덴티티 커밋먼트를 결론적으로는 관리자한테 줘서 등록을 하게 만들어요. 관리자는 이 값만 받고서 내가 너한테 받았으니까 등록해 줄게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을 해놓고, 그 지금 머클 루트랑 이 등록된 값이 있잖아요. 이 등록된 값이랑 시블링 값들을 시블링 값들을 어떻게 알지? 여기 백엔드에서 해서 백엔드에서 해서 넣어준다요? 아마 그 시퀀서가 음, 여기 해시랑 네네. 시크릿 받아서 아이덴티티 커밋먼트 만들어가지고 컨트랙트에 던지는 역할도 해주고 나중에 그 유저가 어떤 메시지 보낼 때 보통 거기 백엔드에서 이 제너레이트 프루프 하는데 필요한 거 만들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베리파이 프로 부를 거예요. 음, 지금 다 프라이빗으로 시블링도 다 프라이빗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빗이 이어서 저도 사실, 백엔드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면 될것 같고 프라이빗이라는 네. 근데 사실 이게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프라이빗처럼 보이진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머클트리 베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과정은, 이제 그 프루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사가 덜 된 느낌이네요. 네. 아이덴티티 커밋먼트가 스마포 그룹에
근데 이게 그 워클트리의 값들을 다 알면은, 리프 값들을 다 알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 보면? 시블링이랑 거 다 만들 수 있지 않나? 어디서 멤버 업데이트.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이제 머클트리의 그 리프 값들을 다 알면은 리프 값을 다 알면은 자기가 트리를 타고 올라갈 때 시블링들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인다이시스랑. 그리고 내가 뭐 트랩도어랑 널리파이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GKP로 증명이 되니까 요 값들을 읽어서 만들어내고 내 경로는 이거니까 시블링이랑 뭐 인다이시스는 값은 어떻게 된지 어레이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값이랑 이 값이 그 트랩도어랑 뭐 널리파이어가 아이덴티티 널리파이어가 이 값이니까 이 값으로부터 쭉 만들어냈어라는 과정 자체를 GKP로 증명하면 내가 그 정확하게 어떤 아이덴티티 커미먼트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내가 이 안에 속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그런 방식인 것 같거든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애드멤버 그 함수를 보니까 네. 아이덴티티 커미트먼트를 그 머클트리에 네. 네. 네, 저장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시블링을 가져올 수 있는 시블링이 아니라 그냥 리프만 갖고 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자기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커미먼트 값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리프 값을 다 알면 내 아이덴티티 커미먼트가 몇 번째 있는지 알고, 그 리프 값들을 가지고 그 시블링이랑 인다이시스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요 값들을 가지고 증명을 만들어내는 회로에 던지면 내가 이 값이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다 감춘 상태로 내가 여기 있다 없다라는 내가 이 리스트에 있다 없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걸 누가 하더니? 그걸 사용자가 직접 예, 그렇죠. 사용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머클트리 안에 내 아이덴티티 커뮤니티가 있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이 하는 건 사용자가 그 애드 멤버는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죠. 업데이트는 근데 이것도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죠. 사용자가 하는 거는 사실 이 트리 전체 값을 보고, 그러니까 트리를 지금 머클트리의 값 잠시만요. 머클트리 그거를 그래서 지금 말을 하다가 자꾸 꼬이는데, 이 머클트리가 혹시 인터널로 돼 있나요? 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한 게 다 틀린 것 같은데. 세마포 그룹스 보면은 업데이트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애들 멤버 해주는 거는 인크리멘탈 바이너리 트리 라이브러리 구현하는 거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 머클트리 혹시 어떤 거 썼죠? 인크리멘탈 바이너리 트리. 근데 지금 트리 값이 프라이빗인가요?
인터널?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인서트 아이덴티티 할 때 사용자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인설트 아이덴티티는 사용자가 직접 하진 않아요. 네. 아, 아, 그러네. 이게요. 예, 이게 지금 인설트를 하면요. 멤버 에디드가 에밋으로 남잖아요. 음, 그래서 한 번만 근데 아이덴티티 커미먼트가 인덱스 몇 번에 지금 이게 들어갔다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음,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있겠죠? 이거 공개된 데이터니까. 근데 애드 멤버는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네, 관리자가 하는데 관리자가 내가 보낸 아이덴티티 커미먼트를 등록을 해주면은 이게 로그로 남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에밋 아니 컨트랙트를 유저 입장에서 계속 서브스크립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게 M인데 이벤트가 퍼저블 데이터라서 시간 지났을 때 남는다는 게 보장이 안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 버프들이 레플리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백엔드 구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값은 알아낼 수 있고 그걸로 만들어서 증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애매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라는 걸 봤을 때 익스텐션으로 이제 보팅하는 게 있긴 한데 보팅하는 것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어떤 값을 보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애드 보터라는 걸 이용해서 세마포에서 아이덴티티 커미먼트 애드 멤버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요 스타트 지금 요 폴이 스타트 된지 스탑 됐는지 요건 그냥 컨트 뭐 상황 이렇게 스테이트만 바꿔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보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팅을 하나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증명 다 하고 요것도 그냥 이벤트로 떨궈요. 몇 번에 보트 됐다라는 것만 떨궈요. 음, 그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보팅 된 거를 집계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솔리디티 코드에서는 없었고요. 중복 해결 안 되고 중복은 해결되죠. 중복은 이제 널리파이어로 다 중복을 막아버리니까.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네,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해시하면 하나의 유니콘 값이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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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스턴 로그파이어는 네, 한 그룹에 한 특정 하나의 프로포절에 퍼블릭된 하나의 리니크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게 처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박아놨었다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버전의 세마포 솔리디티 코드를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널리파이어 널리파이어도 직접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익스터널 널리파이어 코드를 사용자 모두에게 똑같은 값을 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각기 다른 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값을 따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즘 사용자마다 하셨어요? 네, 그게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왜요? 그 어찌됐든 해시 값이 남는 거고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하나가 남아야 하나예요.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랑 상관없어요. 익스터널 널리파이어와 프라이빗 널리파이어를 그 해시한 값이 유니크하면 되는 건데
유니크하면 되는 건데 네. 모두가 같은 한 번에 같은 엑스터널 널리파이어를 사용해야 유니크한 그러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닐까? 투표인데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빠졌다고 하니까 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빠졌다고. 예, 버전 1에 있었어요. 아까 보여주신 거 그 버전 1에 있었는데, 지금 요 세마포 그룹에 보면요, 여기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라는 값이 세마포 그룹이 아니구나. 세마포 세마포 코드를 보면은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다 매개 변수와 이제 프루프 쪽으로 넘기는 값만 쓰여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로 그래서 이 컨트랙트 안에 박아놓고 쓴다라는 걸로 보이진 않아서, 그래서 뭐 유니크한 값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여서 그렇고.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트랜지션 날리면 공개될 텐데. 근데 그건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요 익스터널 널리파이어의 관리에 대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박아놓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그러니까 버전이 올라가면서 개발을 해놓은 거라서, 이유를 저는 추측은 사실 못 하겠어요. 이유를 추측은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버전 1에서는 실제로 뭐 그 사원곡선의 그 프라이빗 키로 사용했었던 값을 지금은 트랩도어라는 이름으로 다른 그냥 랜덤 값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루트 값을 프로프를 프로프를 만들 때 루트 값을 그룹의 루트 값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시죠?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얘는 그 프로프 제너레이터 했을 때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는 그룹의 루트 값을 넘겨 아, 그룹의 루트 값. 음, 그때 당시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을까? 아, 음, 음? 이 그룹이 뭐지? 이 그룹이 사실 이 내부에서는 그룹 아이디로만 구분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요거는 지금 이런 루트라는 이름을 쓸 거면은, 익스터널 널리파이어 단 하나의 그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니면 그냥 이 그룹의 루트 값을 똑같은 애들이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룹의 루트 값이란 건 네. 멤버들의 멤버들이 다 2% 들어간 루트 값인 거잖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서 지금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요? 왜? 음, 이 루트가 그런 의미의 루트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다음에 여기 써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머클트리 루트 오브 더 그룹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거를 널리파이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를 값이니까 이거는 진행 중에서의 값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를 지금 그 만들어진 머클트리를 지금 복사를 해놓은 거에서 머클 루트를 좀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컨트랙트에 있는 최신 상태의 그 워커 트리와 똑같은 워커 트리에서 가져온 워커 루트 값이에요. 이거 혹시, 전 이거 지금 추측이긴 한데, 이게, 어, 관리자가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하면 이중 지불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걸리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이 머클트리 루트를 사용을 하면은 조작을 못 하잖아요.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라는 부분은.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게 아니냐. 실제로 그냥 하드 코딩을 하게 하면은 널리파이어 넌 이걸로 해라고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값을. 그러면 그룹의 루트는 어떻게 바꿔?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그 그룹을 다 처음에 생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못 바꾸게 되잖아요. 애드나 미국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팅, 어떤 그룹이 보팅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는 하나의 안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룹의 멤버가 추가되면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새로 세팅되고 안건이 새로 생긴다는 게 이상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그룹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머클 트리를 쭉 만들어 놓으면 그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추가가 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트랩도어랑 뭐 개인 프라이빗 널리파이어 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 트리에서 루트 값이랑 이 트리에서 내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경로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실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한데 제가 애드 멤버가 네,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지금 현재 트리가 있고 여기에다가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네. 요 루트 다음 이 루트 해시를 이용해서 또 머크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머클 트리의 리프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간에 넣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네, 그러면 이 루트 애드 멤버 하면 이 루트 해시 이용해서 또 다른 머크 트리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냥 리프. 이 트리가 정해진 크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 32번째 의 값을 새로 애드 멤버를 넣었다. 아, 그럼 라고 하면 이거부터 머클 트리 다시 머클 루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 그렇게. 네, 조직이 네. 뭘 네. 설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말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를 그, 어, 머클 트리의 루트를 익스터널 널리파이어로 사용하려면 더 이상 애드 멤버가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엑스터널 널리파이어 값이 바뀌면 보팅을 또 할 수 있거든요. 널리파이어 값이 바뀌니까. 그러면 그건 보팅을 또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보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룹 자체가 하나의 안건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앞에서 반복해서 드리냐면 네.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성훈이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변경이 되면 내가 한 안건에 대해서 두 번 투표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익스터널 널리파이어가 변경돼도 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안건에 두 번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복된 유니크한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네. 좀 보팅을 보팅을 새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멤버가 다 저장이 되고 나서 보팅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중간에 추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뭐 우선은 제가 리서치를 해온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하다 보니까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는 걸로 하고, 잠시만요. 네. 음, 일단은 네 헤르메즈의 위도드로 컨트랙트를 네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헤르메스의 간략하게만 아, 네네. 추정하는.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롤업 아주 옛날 한 2년 전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네, 계속 진행 안 되고 있고 GK 싱크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싱크인가요? GK 싱크 GK 그 우선 헤르메스 제가 알기로는 폴리곤으로 폴리곤 헤르메즈. 아, 네. 네, 폴리곤 헤르메즈에서 GK 싱크로 다 옮겼을걸요. 네.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닥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폴리곤의 헤르메즈라는 팀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네. 헤르메즈가 네. 원래 그 GK로 만든 프로젝트고 폴리곤이 헤르메즈랑 토큰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폴리곤 헤르메즈. 네네. 저는 여기 닥스에 보니까, 네, 우리는 GK EVM, GK 아, 네, EVM, GK 네네. 싱크가 아니라. 싱크, 아, 네네. 헷갈렸구나. 네네네. 아, 네네. 네네네. 폴리곤에서 GK EVM 만드는 팀으로 알고 있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커밋은 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뭐, 안 되고 있네. 거의 다 옛날 거더라고요. 셀컴도 1버전이라서, 네, 잘 안 돼서, 네, 일단. 원래는 같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구조는 L1이랑 L2의 통신이라기보다 L1의 여러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말 그대로 말아서 저장해놓고 L2에서 사용할 수 있게 뭐 검증할 수 있고 L2에서 여러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L1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거의 저도 닥스를 거의 고수한 수준이라 네. 일단은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 뭐라고 해야 지 브릿지의 릴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여러 트랜잭션의 배치들을 코디네이터가 모아서 CK 프로프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에런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을 한다. 에런도 비슷한 로직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포지라는 개념인데 포지라는 게 이제 그냥 이 코디네이터가 트랜잭션들을 넣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네. 어, 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있고, 블럭 프로듀서라고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네. 프로프를 연산을 해서, 네. 그, 검증을 하는, 네, 역할을 하고, 유저는 자기의 주소를 이 네트워크에다가 저장해달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토큰들을 요 컨트랙트에다가, 네, 나는 이런 토큰을 얼마 가지고 있어라고 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네, 제가 잘못 이해한 거 한번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유저가 에런에서 사용을 하는데 네네, 토큰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L2라고 해야 되나? 네, L2를 내려서 증명을 다 만들어 갖고 넣어서 이제 결과값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게 결과값을 바꿔 놓는다라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에런의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L2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에런에 내가 어떤 자산이 있어라는 증명을 여기에 등록을 하고 L2에서 여기에 네. 등록된 거를 가지고 너는 이 자산이 있구나. L2에서 이걸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나? 그냥 L2가 맞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가 이 배치를 넣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자세히는 그 부분은 네, 공부를 안 했는데 옥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코디네이터가 여러 트랜잭션의 배치를 포지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있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포지 컨트랙트 코드인데 어, 중요하게 보시면 좋은 거는 여기 프로 베리파이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이 컨트랙트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할 때 똑같이 머클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킷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위드드로우를 위주로 받고, 음, 그냥 거의 머클트리 똑같이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사실 여기 다른 것도 대부분이 머클트리 위주라서, 네, 뭐, 그렇습니다. 음, 그렇고,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트 위드로 먼저 보면은, 똑같이 널리파이어 개념이 있고, 액션 루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스테이트 머클트리가 있고, 액션 머클트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션 머클트리에 있어야, 뭔가 값이 있어야만, 이 사용자가 에런으로 다시 자금을 위드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같은. 네네네. 그렇고, 그럼 처음에 내 에런이 있던 걸 내가 에런에다가 뭐 개가 100개 있어라는 프로필을 남기면 네네. 그때 이제 저희 어카운트나 뭐 저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유인트 32로 저 믹스트 루트 맵에다가 제 루트를 하나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런에서 뭐 100W, 아니 100 USDC가 있으면은 이걸 L2에서 사용하고 싶다면은 100 USDC가 나한테 있어라는 증명을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보내고 이체를 해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L2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시 L2에서 위드로 할 때 나는 이 L2에서 그만 사용하고 이 L2에 얼마가 있는데 이걸 가져오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50을 인출하기 위한 프로프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네. 인출하는 프로프가 엑셀 루트 맵이라는. 그 프로프는 사용자가 만드는 거고 이 아, 액션 루트는 코디네이터가 만들어요. 아, 네, 그렇고 그래서 이거 좀 보면 네. 위드로우 그리고 절차를 보면은 유저가 위드로우 요청을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서킷 프루프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 머클 프루프를 넣어서 위드로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서킷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인스턴트 위드로라는 그 개념이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은 뭐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바로 뺄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고 아니면은 보통은 얘의 안정성을 위해서 딜레이드 인출을 해서 네 딜레이어가 따로 있고 여기서 좀 딜레이 중간에 이제 이게 어떤 잘못된 인출인지를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인출이면은 그 딜레이 기간 동안 이 인출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딜레이까지 다 통과되면은 인출이 되게 되고 지금 보시면은 널리파이어 맵이 있어서 한 번 사용한 널리파이어는 그 루트에 인덱스가 그러니까 프로프 만들 때 그 시그널에 인덱스 값이 있어서 그 인덱스는 한 번 사용하면은 널리파이어가 true로 바뀌어서 다시 그 프로프를 사용할 수 없게 이중 지불이 안 되게 네, 되어 있고 네, 똑같이 여기 해시에서 프루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널리파이어 true로 만들고 네, 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킷을 보면은 시그널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네, 머클트리니까 네, 머클트리의 그 높이 그리고 어, 그 루트 엑시스는 그 엑신 루트 그러니까 이 지금 위드로를 서킷을 사용하는 주체는 유저예요. 그러니까 그 유저가 지금 내가 이 엑신 루트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 엑신 루트고 내 주소는 뭐고 어떤 토큰을 가져올 거고 얼마를 가져올 거고 널리파이어 인덱스는 몇이고 이
나의 서명값. 그러니까 이 베이비 접점이라는 뭐 서명 그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서킷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걔랑 그 베이비 접점의 y 값이랑 그 사이버닝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이 머클 프로프의 그 루트 그 경로들 그리고 네 모든 그 인풋들의 해시 값 이렇게가 네 위드로 그 서킷에서 사용되고 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포세이돈 그 해시를 이용해서 머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좋은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해시 아웃 값이 아마도 이 글로벌 인풋의 이 해시 값이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검증할 거고, 네. 그러네요. 네. 특별한 지금 놓고 딱 인풋 값에 대한 해시값만 딱 네. 만들어진. 네네. 그리고 이제, 어, 그, 액션 루트가 맞는지 프로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거를 하는데, 어, 각각의 인풋들을 일단은 비트로 만드는데, 이 넘투비치라는 함수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썰컴에서 뭐 여러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티저로 받은 시그널을 비트로 만들어서 보통 대부분 뭐 해시를 돌리든 뭘 하든 다 이렇게 해서 하고, 네, 그 과정이고, 네. 어, 그래서 여기 뭐 패딩을 주려면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비트다 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싶다면, 네.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시된 아웃풋들을, 네, 계산해서 이제 여기 컨트랙트에서 사용되는 건데, 네. 이게 위드로의 거의 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아까 그 프로프 ABC가 있는데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각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나눈 것 같아요. 그냥 그 파라미터가 길어져서 제 추측이에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태블릿 때 처음 지원선에 있었구나. 처음 그 기초선에 이게 그런 거. 아,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게 오래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정확한 그거는 안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얘네도 다 보면은 다 테스트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서킷에서 나온 프로프로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머클로 하거나 뭐 인스턴트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됐고 네. 그리고 여기 원래 형태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 테스트할 때 지금은 뭐 오래돼서 통신이 안 되는데 여기 얘가 이제 프롭 제너레이션 하는 그 API고 제너레이트 된 값을 파싱 해가지고 네, 이렇게 베리파이 프로프로 보내는 형태고 그러면 유저가 어떤 팩션을 날리려고 하면은 네네 방금 위에 있던 어떤 엔드포인트 통해서 내, 아, 물리가 없는데. 그 위에서, 네네 위 과정에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기 통해서. 네. 네. 음, 왜냐면 엑시노트는 이미
온체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내 값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라서 네, 그 액션 노트를 사용해서 프로포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제 엑시트라고 하는 거죠. 저희 이제 L2에서 돈을 그만 쓰고 L1으로 하겠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L2에서 내가 지금 돈을 빼겠다라는 거를 남기면은 네. 그거를 코디네이터가 뭐 L1에다가 그 엑시트 트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번 라운드에 엑시트할 애들이 이만큼이야 네네. 라고 던져 넣으면 네네. 이 트리에서 내 위치가 이거야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내 돈을 떼나간다. 아, 네, 라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여기 하나 보시면은, 어, 근데 궁금한, 아니, 네, 먼저 말씀해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일단은 처음부터 이 테스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에런의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에런 유저 트랜잭션의 그 어레이를 만들고 포지를 합니다. 이때 이거는 코디네이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는 이 컨트랙트에 얼마가 예치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이 얼마일까요? 뭐 얼마겠죠. 네, 네, 어마운트. 그래서 1,000개의 어떤 토큰이 예치가 되고 어, 이제 사용자가 뭔가 L2에서 뭔가를 하다가 나 이제 인출할래 해가지고 또 코디네이터가 만드는데 액션 루트를 어, 만들고 얘는 지금 0으로 돼 있지만 이 프루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네 얘를 원래대로면은 그 포지를 하겠죠. 포지를 해서 액션 루트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포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포지를 하면은 네, 검증을 하고 새로운 액션 루트, 스테이트 루트를 넣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포지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포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L1과 L2의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그 체인에다 올린다는. 근데 그 과정도 얘네가 GK를 써서 하는 거죠? 네네네. 그 코디네이터가 만든 건지를 그 코디네이터 주소를 미리 컨트랙트에 박아놔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음, 스테이트 트리랑 익시 트리는 둘 다 블록체인 위에 저장돼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코디네이터들이 옥션 개념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그 뭉치들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물어보신 게 전 사실 뭐 트리를 전체 다 저장하느냐라고 아니, 들리는데 루트만 저장. 루트만 저장하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사용자가 위드로 프로프를 만들고 네, 보내는 식으로. 루트가 네네네. 루트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뀐 루트가 사실 잠깐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루트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게 사실 내가 만약에 엑시트를 했는데 네네. 몇 블록 있다가 맵이지 않나요? 몇 그럴 것 블록 같아요. 있다가 네. 랩기가 안 네, 돼요. 맵일 것 같아요. 맵이. 랩으로 네, 되는 맵일 것 같아요. 맵이.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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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게 내용의 전부긴 한데 서킷 만드는 거를 한번 좀
제가 좀 잘 이해 못한 건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서킷에서는 처음에 볼때 얘네가 파이브 인풋으로 아까 만드신 페이지 공식 그 뭐지? 네. 슬라이드에서 7페이지에 네네. 미크로라는 템플릿에서는 뭔가 다 파이브 인풋으로 돼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인풋 제이슨 해가지고 콘티넨트 넘긴다는 게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거기서 아, 쓰이는 게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프라이빗 인풋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액신 루트 자체는 그 코디네이터가 이미 만든 거고 등록돼 있는 거고 이 액신 루트를 가지고 유저가 이 프로프를 만드는 거라서 이 프로프를 어 여기서 왜 프라이빗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프라이빗이 보내면 프라이빗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거는 아, 어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시그널들의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내는 거 자체는 네. 유저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있어요. 아, 아, 지금 질문을 이해 못해서 아예 릴레이어가 그 받아갖고 만들어주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릴레이어가 아니죠. 코디네이터. 그냥 코디네이터는 지금 프로포를 계속 제너레이트를 해가지고 커밋을 해주는 거니까 네네네. 계속 그냥 유저들의 파일 그냥 보면서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 체인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L2에서의 그 거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한 값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 프로프 만들 때 퍼블릭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닌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미 사실 불체사는 어차피 공개되는 네네네. 데이터를 가지고 말 그대로 릴레이 해주는 건데 네네. 프라이빗에서 네네. 그래서 그 위드로 서킷 호출할 때 이 토큰 아이디, 어마운트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프로프랑 같이 하게 됩니다. 연구 있어도 옵션은 뭘 옵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 코디네이터들이 뭔가 포지를 하면은 보상이 그 피를 받을 수 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엇을 위한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브릿지 토큰 이코노미가 꼭 들어가야 될 만한 부분이긴 한 게, 네, 결국은 중간에 누가 프로포를 올려주지 않으면 이게 그쵸, 적합하지 그쵸. 않습니다. 네네네. 프로포를 올려주는 행위 자체는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고, 이 리소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뭘 갖고 경쟁을 할까가 그냥 보상이 그러게요. 좀 있어야 돼요. 어, 네, 옵션. 아니다, 이거. 네, 네, 갑자기 네. 옵션하고.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받는 수수료도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옵션을 통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닐까. 네. 여기 옵션이 있긴 하네. 조금 말하면 네. 미니멈 이런 게 있나? 미니멈 선생님이 잘 맞는데. 그래요? 보통 반대 경우잖아요. 가스비를 뭐 많이 내면 채택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궁금했던 건데 사실 뭐 GKP랑 무슨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그 코디네이터가 증명값을 만들어서 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번에 안 보신 거죠? 네. 좀, 뭐, 거의, 네. 그 위도드로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L2에 있는 값을 L1에서 빼는 거네요.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디포짓은 어차피 이 포지를 하면서 그 에런 트랜잭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디포짓이라는 개념은, 네. 뭐 함수나 이런 건 없고. 근데 그러면 저기 설탕 코드 좀 잠깐 보여주세요. 아, 내가 그 어마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좀 이체가 아니 돼야 그 모르겠네요. 서커? 서커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룰은, 컨트랙트에
컨트랙트에서 그 리콰이어를 뭐 봐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토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트랜잭션이 실제로 동작할지에 대한 건 밸리데이션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네요. 막, 이 사람이 뭐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짜로 포지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그 거를 부분이 좀 이해되거든요. 막기 위한 뭐가 있을 그 텐데. 리스트하는 과정에서 어, 어, 근데 지금 L2도 EVM으로 돌고 있는 건가요? L2에 대한 거는 아예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알아서 L2의 것을 가져와서 넣는 거. 근데 이거 굳이 EVM이 이게 아니고 또 일 원에서 이거를 그 넘기기 전에 솔직히 이제 코디네이터나 서드 파티가 그냥 다시 익스큐션을 안 시키더라도 밸리드 체크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다가 근데 그래서 아까 리콰이어로 하고 그거를 프로토로 만드는 거 아니고 만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음, 그러니까 L2가 지금 뭘로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에 대한 증명에 내가 어카운트에 대한 증명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네, L2가. L2에서 내가 돈을 빼가고 나간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L2에 뭘 남긴 거잖아. 나 이거 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계정의 주인공이고, 내가 이 계정의 주인이고, 내가 얼마가 있어. 까지 증명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2가 지금 뭘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헬멧의 1.0 이러한 노력이 1.1명이 EVM이든지 어쨌든 그 EVM이 아닌 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되게 스테이트 어떻게 가고 뭔가 제가 너무 돌려보면 느끼는 건데 얘는 안 돌려봤는데 옵티미즘 돌 때는 기본적으로 옵티미즘도 따로 돌리고 EVM 따로 돌리거든요. 그냥 그 스테이트만 들어가는 EVM 따로 돌리고 당연히 블리딩 없이 뭔가 다른 자체 개스만 하나 두고 그 위에다가 탄소 하나 더 가지고 유저 트랜잭션 받아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가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부분 여기 따로 검증, 스마트 콘트랙트 네, 그냥 스테이트 이거는 업데이트. 사실 L1에서 네네네. 2에서의 이야기 확실하지 않지만 검증을 하지 않을까. 네. 검증 안 하고 프로토만 만들면 증명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L2에서 어떻게든 그 뭐 내가 인출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모두 남겨놓으면 이거를 코디네이터가 증명 값을 만들어서 떨구고 이 떨군 값의 그 워크 루트를 보고 내가 얼마를 빼기로 했다라는 게 다 그 값을 가지고 다 만들었을 때 이 워크 루트가 쭉다 타고 올라갔을 때 나오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 죄송한데 서컴은 다시 한번 아, 네네. 서컴에서 예, 이 윈도우 서컴을 또 있는데 네. 여기는 네네. 인풋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요거를 가지고 자기 아까 예를 들어보면 아이덴티티 커밋먼트를 만드는 것처럼 요거 전체를 다 그 하나로 뭉뚱거려서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서 네네. 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얘네 얘네 요까지의 아, 해시가 리프가 다 되는 거죠. 네.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서 그런구나. 네네. 그러면 일부를 빼는 거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얼마를 해서까지 다 증명이 돼야 되니까. 일부를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그 액션 노트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밸런스 아, 아, 아. 그러니까 그 그 코디네 일부를 뺀다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 네네. 내가 100만 원을 뺄게라고 던져놓고서 10만 원을 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건 안 되죠. 네네. L2에서 내가 100만 원을 뺄게 하면 100만 원을 빼야 된다라는 네네. 여기 요거까지 다 하나의 해시로 만드니까. 네네네.
수명. 기본적으로 다 그냥 머플트리 써갖고 증명하는 걸로 대부분 있네요. 그냥 네, 이거랑 그럼 거의 똑같은 방식, 제가 발표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하셨죠? 셀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짧아질 것 같아서 그 저번에 그 링크 공유 들었던 거 같이 보면 어떨까 해서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스나크라는 이름이 그 루이스 캐롤이 만든 시에서 나오는 가상의 새 이름이고요. 음, 줍줍이라는 이름도 똑같이 루이스 캐롤이 만든 어떤 글의 가상의 새로 나와요. 루이스 캐롤이 스나프를 만든 사람이 아니요. 그 스나크라는 이름을 포커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루이스 캐롤 앨리스 아닌가요? 앨리스 네. 이게 좀 앨리스였다. 네, 그러네. 내용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꽤 쉬워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여기 보시면은 인 1이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버그. 네, 버그예요. 아,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아, 컨스트레인트에 인 1이 들어있어서 마치 될 것 같지만 음, 어 아웃 0이 0이고 아웃 1이 1이면은 인 1의 값은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딴 식으로 만드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고. 저 지금 이해 못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아웃 0이 얘네 둘이 0이면은 네. 인 1의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무조건 얘는 0은 0이잖아요. 컨스텐트 여기만 걸어놔서 요거만 만족을 하면은 네. 위에 값이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 1의 값은 저희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다. 음. 만약에 인 1의 값이 밸런스였다면 뭐 밸런스를 아무나 그냥 넣을 수 있고. 이 템플릿의 유지 웨이 버전 나눈 다음에 곱했을 때 월 진짜 값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게요.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게 뭐 여기 내용상으로는 에드워드 커브를 몽고메리로 바꾸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음. 아웃 나오는 음, 음, 그러게요. 같은 말 아닌가요? 위에 두 개랑 아래 두 개. 그러니까 아웃 제로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얘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한 건데 이거의 의도가 뭘까요? 네. 네, 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요 밑에도 좀 재밌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해서 전 이해를 처음에 못했는데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캐리의 m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아웃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이, 이 밑에를 보셔야 돼요. 이 아웃이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한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얘는 이 레스 된 파워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의 2의 베이스 제곱을 체크하는 건데 베이스 제곱보다 낮은 값인지 체크하는 건데 결국에 캐리 값이 2의 베이스 제곱보다 낮은 값이면은 아무 값이나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컨스트레인이 없었다. 요거 지금 화살표
마이너스가 아니라 화살표 넣는 데서 문제가 없었다? 이거 그래도 제한이 없, 아,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쵸. 네. 얘가 이렇게 되면 이 아웃도 어차피 얘도 제한이 되니까 그러면은 네.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내용은 그것도 모르겠지? 어떤 그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놨어야 된다. 네. 뭐. 어떤 그러니까 이 아웃 자체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이 캐리도 이 아웃의 컨스트레인트를 동일하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이랑 캐리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걸 안 걸어준 이 상태에서 네.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할수 있어요? 글쎄요. 이게 뭐 풀 그 코드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시그널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얘에 대한 뭔가 컨스트레인트를 걸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베리어블이나 뭐 퍼블릭 값을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일단 그거 자체가 버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약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컨스트레인트가 안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컨스트레인트 안 걸리는 거 밑에다가 캐리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값을 그냥 집어넣는 코드를 넣어서 증명을 생성을 해도 증명은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저희가 원하는 캐리의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값이 있을 텐데 그거 외의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똑같은 이 증명 생성하는 코드에서 뭐 캐리 m 플러스 n만 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컨스트레인트 걸어버리는 식으로 증명을 생성을 해도 증명이 생성이 되고 베리파이가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공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만 생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이면은 사실 솔리디티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잘못 만들어 놓은 거 누가 볼까 봐 코드 공개 안 하고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음. 사실 이거는 코드로 공개를 안 할 수는 없구나. 어차피 증명 네, 생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러게요. 이건 방법이 없네. 공개를 그렇게 생각되지만 또 스타크를 증명하는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바라지 않는 사실 뭐, 지금 사실 전에 들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공격이 된다 그러는데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여기다 안에 다른 것도 그거 증명 만들어도 베리파이 되니까. 아웃 네. 아웃의 컨스트레인만 해당되는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 갑자기 또 다른 걸 막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증명 생성 해갖고 후반에 되겠네. 네. 캐리에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을 넣는데 아웃은 그냥 스크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네.